어떤 책에서는 지독하게 돈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돈을 쓸 줄 알아야 돈이 들어온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 일단 포르쉐 같은 고급차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와,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어떤 돈은 우물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불러다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돈은 써야겠죠. 그런데 어떤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절약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은 써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은 부자 되려면 아끼지 말아야 하는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 아끼면 안 되는 첫 번째 소비, 바로 훔치기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능력을 가장 빨리 키우는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훔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미 나보다 오랜 시간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내 이전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즉 역사가 검증해낸 좋은 습관과 기술을 다 이 사람이 응축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증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울까요? 처음부터 자기가 다 실험해가지고 발견하냐? 아니에요. 예전에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완성해 놓은 실험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해부를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누군가 해봤고 매뉴얼화된 실험을 따라하면서 우리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발견할 거야 하고 개구리 해부도 내가 해보고 황소 눈알도 내가 해부해보고 그러면 뭐가 돼요? 너무 오래 걸리겠죠. 첨단 기술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구가 발견이 되고 논문이 발표되면 혹은 어떤 혁신적인 신제품이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대로 복사해 갑니다. 물론 저작권과 특허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그렇게 하죠. 왜? 그게 가장 빨리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과학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마이클 조던을 너무 존경해서 마이클 조던의 모든 동작을 따라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페이더웨이 슛을 하는 동작을 보면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의 자세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다른 종목은 어떨까요? 높이뛰기에서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배면뛰기라는 걸 잘 안 했습니다. 그걸 아예 몰랐어요. 전부 다 앞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어떻게 하죠? 장대 높이뛰기 할 때 다 배면뛰기로 넘지 않습니까? 왜? 그게 효과적이라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를 따라하는 겁니다. 분야 상관없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글을 따라서 써봐야 합니다. 음악학원 가면 어떻게 배우죠? 처음에 거장의 작품, 거장의 악보를 그대로 따라 쳐보죠.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말을 정말 잘한다 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스타일, 사소한 습관, 연설, 원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그대로 따라한 카피의 결과물을 가져다가 판다.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판매용이 아니라 처음 초보자가 실력을 키우는,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소비와 무슨 상관이냐? 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훔치기라면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훔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실력이 내가 돈을 버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조건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알려줘요. 훔쳐가라고 대놓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강의팔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페이커도 클래스 101에서 강의하거든요. 황정민 님도 연기 강의를 원더월에서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강의팔인가요? 강의팔이 해주면 땡큐지.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베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장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면.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도 찾아다녀야 돼요. 물론 모임과 강의들 중에 사짜인 곳, 별로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낭비하는 경우도 꽤 생기죠. 피해본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팔이네 하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감히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면 몇 군데서 실패하고 돈을 낭비해도요, 진짜 하나 제대로 된 강의나 모임을 만나서 그곳에서 배우면 그 가치가 훨씬 큽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500 내고 부동산 경매 강의를 배웠다. 그리고 그 기술 가지고 수십만 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한두 강의에서 몇십 달러, 몇백 달러 손해봤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서 배우고 노하우를 훔칠 수 있는 데는 돈과 시간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돈 아끼겠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시간을 더 쓰고 결과적으로 돈을 더 써서 더 가난해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데, 훔치는데 사용하는 돈이요, 그거 다 합쳐도요, 하루로 나누면 스타벅스 한 잔 값이 안 될 겁니다. 커피 마시지 말고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훔치는데 돈을 쓰셔야 합니다. 훔치세요. 이게 수많은 거장들이 입모아 말하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두 번째 분야,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급이 얼마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야, 내가 뭐 알바도 아니고 그걸 왜 물어보냐 싶으실 수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시급이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시간을 더 일하면 5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집안일, 청소 빨래 하는데 1시간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청소 이모님들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통 이모님들 그 시급이 한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해보면 어때요? 내 시급이 더 위잖아요. 그러면 1시간 그냥 이모님께 청소 빨래 맡기고 나는 그 시간에 일하면 그게 이득 아닙니까? 기업 총수들이 왜 비서를 쓰고 왜 운전기사를 쓸까요? 월급 수백만 원, 연봉 수천만 원 주면서. 시간당 가치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막히는 강남대로, 도산대로, 테헤란로 이런 데서 회장님이 직접 운전대 잡고 하는 것보다 기사님 고용해서 맡기고 그 시간에 나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쉬고 다른 시간에 생산성을 높이는 게 더 싸게 먹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회장님들은 이런 시급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차이가 너무 커. 계산할 가치도 없어. 그 계산할 시간도 아까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요게 간당간당 뭐 차이가 나봤자 5만 원을 예로 들었지만 만약에 2만 원이에요. 그럼 간당간당 몇천 원, 몇만 원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이 돈은 써야지 내가 더 이득이겠다. 이 돈은 내 시급을 초과하는 일이니까 돈 쓰면 안 되겠다. 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시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레버리지란 책에서는 소득 창출 가치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 일단 여러분이 월급이 있을 거예요. 월급을 4.3으로 나눕니다. 왜? 한 달이 4주보다 좀 더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월급이 4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급 400. 그럼 4.3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되냐? 93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주급이 되는 거예요. 주급. 그런 다음에 그 93만을 주 근로 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러면 월급이 400만 원인 사람의 시급은 어때요? 시급 23,25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 내가 만약에 1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23,000원보다 작은 돈을 써서 내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럼 이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사람을 고용하고 말고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액수 그렇게 크지 않고 액수 작은 거 그냥 생필품 살 때, 휴지 이런 거 살 때.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한참 싼 거 찾아가지고 가격 비교해보고 막 뭐 쿠팡도 가보고 네이버도 가보고 막 비교해보고 우와 몇백 원 싼 거 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만약에 30분 1시간을 써버렸다면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비싸게 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게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확보한 시간, 내가 돈을 더 써서 확보한 시간을 진짜로 돈 버는데 써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더 써서 일해도 월급이 안 올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회사가 포괄 임금제여서 내가 한두 시간 더 일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월급이 안 올라. 그러면
어떻게든 정규 근무 시간 안에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당장 월급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내가 그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해서 더 배우는 것이 나의 미래 가치를 올리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 내가 확보한 시간을 통해서 실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할 일도 없어. 탱자 놀아. 그런데 내 시급보다 싸니까 이모님 불러서 집안일 클리어해야지. 놀 거면 그냥 네가 해. 너 어차피 놀아서 뭐해요. 돈이라도 아껴야지. 물론 평상시에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때라도 쉬어야 된다. 그거는 예외.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 정도로 빡세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내가 확보한 시간을 통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 시간당 가치보다 낮은 일을 처리하는, 즉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돈은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수익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아끼면 안 되는 마지막 소비, 바로 욕구 분석입니다. 돈 버는데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 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내 호주머니 속으로 건너와 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들이 지갑을 열 리가 없지 않겠는가. 때문에 나는 타인에게 무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모든 돈 버는 방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아파트를 사야 돈이 되겠죠. 상품 서비스를 내가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팔아야 할 겁니다. 이거를 내가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두들긴다고 생각만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가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서 써보면서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의 욕구를 분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데는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카페 창업을 할 거다. 핫한 카페 가보는데 돈 써야 됩니다. 내가 지식 창업을 할 거다. 다른 지식 사업하는 사람들의 강의, 모임, 서비스 이용해 봐야 돼요. 내가 안마의자를 팔 거다. 다른 안마의자 써봐야죠. 이런 소비에 돈을 아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물론 이걸 자칫 오해하면은 그래 나도 좋은 거 많이 경험해봐야지 그러면 감이 익혀지겠지. 그거는 너무 뭐랄까요? 자신의 소비를 합리화하는 변명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욕구 분석을 위해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쓸 때 쓰면서 가져야 하는 생각 혹은 가져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킥 분석하기입니다. 제가 뭐를 킥이라고 정의하냐면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정적으로 구매하게 만들어주는 한방? 이런 걸 저는 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구매할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걸 구매하는 거지? 어떻게 이 상품 서비스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지? 이런 점을 여러분이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돈을 써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킥을 분석하는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품 차별성을 분석해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토퍼 매트리스를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결정적 기준이 뭐였냐면요. 다른 애들은 그냥 통 매트리스인데 얘는 접어져. 물론 접어지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접어지는 애들 중에서 두께감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이런 상품 차별성, 이런 차별성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하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판매할 땐 어떻게 하겠어요? 접어지고 두꺼운 거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또 다른 방법.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안 달라있는 상품 서비스가 어떻게 판매를 하는가? 어떤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가? 지금 저희 애기가 돌이 좀 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하거나 했던 게 다 결혼 후에 발생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집 준비하면서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제가 이럴 때 지갑을 무심코 열게 되는 마법의 마케팅 방법이 뭘까라고 스스로 반성을 해봤더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웨딩 촬영, 결혼식 이런 거 할 때 평생에 한 번, 돌 사진 찍을 때 평생에 한 번. 아, 이런 문구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구나. 이거를 나는 돈을 쓰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쓰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에 약하나요? 부모님들은 이거에 약해요.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상품을 보면서 아, 저런 차별성이 있어서 저렇게 마케팅을 해서 내가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걸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사실 아까 살펴봤던 훔치기의 일환이 되겠죠. 또 욕구 분석할 때 해봐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계산이에요.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으니까 한 이익률이 몇 프로고 그럼 얼마 남겠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은 저는 식당 가면 어떤 걸 하냐면요. 쓱 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테이블당 평균적으로 한 2명이 오고 메뉴는 얼마니까 평균 테이블당 한 3만 원 소비가 일어나고 30분마다 사람들이 바뀌니까 회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럼 점심시간에 한 몇 명의 고객이 모일 수 있겠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한 요식업이니까 30%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얼마 남겠다. 이런 거 계산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막 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엄청 수지 맞는 장사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지만 너무 박리여가지고 이익이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산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때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게 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그런데 사용하는 소비를 이런 습관만 갖췄다면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불러오는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돈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분석하는 것, 파악하는 것, 여기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줄 돈 되는 소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훔치기. 실력을 키우고 나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능력, 노하우를 훔치는 겁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강의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빨리 훔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돈 쓰기를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나의 시간당 가치보다 더 가치가 낮은 일을 처리할 때는 돈 쓰는 걸 아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확보한 시간에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욕구 분석입니다. 모든 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자발적 의사로 그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고 공략할 줄 아는 것이 시대불변, 변하지 않는 돈 버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절약에만 꽂혀서 이런 돈 되는 소비들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